네, 정서관 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송소령 님부터 먼저 하시죠. 자, 송소령 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신길동에 사는 사회복지사 28살 청년 송소룡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저의 꿈을 선언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저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사는 신길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길동은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는 90년대 TV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달동네 배경을 신길동에서 촬영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길동이 이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되는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가득하던 동네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길동은 기존에 주거하던 구민들과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온 입주자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신길동 구민들의 수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구민들이 신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 내년에 젊은 변화로 새로운 신길동의 복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거주한 지 22년 차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후 지금까지 오직 신길동에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신길동 옆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아쉽게도 영등포구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오직 신길동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신길동의 역사와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다짐합니다. 청년 구의원이 되면 발에 땀이 차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핫 이슈입니다. 야당에서는 최연소 당대표가 당선되었고 페미니즘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신길동에는 젊은 구의원이 없습니다. 모두 사회에서 좋은 경력을 쌓으시고 정계에 입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젊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신선한 바람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 믿음을 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신길동은 건물만 새 것이 아닌 정치도 새 것이 되는 길이며 구원이 돼서 펼치는 사회복지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킬 약속만 하는 송소룡이 되겠습니다. 신길동에는 복합시설이 없기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길동에는 최연소 국회의원은 있지만 최연소 구의원은 없습니다. 최연소 구의원이 되어 최저복지 만들겠습니다. 돈만 주는 포퓰리즘이 아닌 세금을 더 걷더라도 확실한 복지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치하겠습니다. 표를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길동의 변화를 위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10시 4분이니까 딱 4분 하셨네요. 조금 빨리 읽으셨는데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박현숙님부터. 박현숙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선생님,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선생님 들어봤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 또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박현숙님 소리가 자꾸 끊기거든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말씀을 하실 때 좀 크게 해주세요. 크게. 아니면 오디오 상태를 좀 체크를 해주시던가. 자, 그 다음에 천민호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출마하시려는 그 의도로 작성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출마 선언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그 한 동네로 이렇게 오래 알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이나 그 제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과 제시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그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난번에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애드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연설문이 원고가 딱 완성이 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보다 굉장히 그 발전했고 신길동에 사는 사회복지사 28살 청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길동 달동네 뭐 뉴타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출마의 변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는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 영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 위에 헤드룸이 있어야 돼요. 지금 화면 보시면 본인 얼굴 한번 보세요. 머리가 화면 밑에 딱 붙었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더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을 좀 더 위로 올려서. 그렇다고 너무 밑에도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 구도처럼 머리 위에 약간의 헤드룸이 남는 이런 정도의 구도로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 머리가 너무 위에 딱 붙어도 안 되고 지난번에 박한창 씨처럼 머리가 너무 밑에 딱 붙어도 안 돼. 딱 중간 정도로 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붙게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을 때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마 원고가 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외워서 하실 때는 카메라와 시선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좀 위로 올려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 시선에 바로 정면에 딱 오게끔 그렇게 설치를 뭐 안 되면 밑에 뭐 책 같은 거 받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올려서 나랑 시선이 일치되게끔 하고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전달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의원 출마를 선언하는 게 지금 벌써 1년 전인데, 그쵸? 지금 선언하는 게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나 뭐 그런 건 없나요? 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괜찮나?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제 생각에 민간인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아. 이 대회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있잖아요.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서 왜 송소룡이라는 사람이 굳이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 지금 28살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 첫 출마를 했던 게 뭐 몇 살이었다라든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나도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청년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든가 뭐 등등 블라블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내가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라고 하는 기회를 그 지방선거 출마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 대회를 심사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아 저래서 이 대회에서 출마 선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을 그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설이잖아요. 연설. 이게 단순히 선언이 아니고 출마 선언은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되지만 이건 연설이란 말이에요. 연설은 뭐라 그랬어요? 청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청중을 설득할 포인트가 있어야 돼. 당신이 출마 선언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럼 난 출마 선언할 거야. 그러면 청중들은 뭐? 청중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라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되죠. 그럼 청중이 할 행동은 명확하다. 나한테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 아니잖아요. 이 연설 대회를 듣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란 말이에요. 특히 나중에 유튜브로 본다면 지역 구민이 아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 아무런 경력도 없는 청년 정치인인 나도 이렇게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뜻 있는 청년들이요. 나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예를 들면 정치를 바꾸는 계기로 한번 삼읍시다. 함께 연대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서자. 혹은 이렇게 출마하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할 텐데 그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래서 청중이 뭔가 행동할 포인트가 있어야죠. 청중들을 위한 대안 제시. 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연설이었고요. 그런 내용들도 수정해가지고 다음번 첨삭 때 한번 변화된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관님 한번 해볼까요? 정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정서관님 네, 음소거 키시고 잠시만요. 네. 준비되시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칼럼을 쓰고 있는 정석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하시나요? 숨은 그림은 보고자 했을 때만 보입니다. 잠깐 제
제가 겪었던 호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먼저 한 일은 주거, 일자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저를 알리고 생활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사회주택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회주택에 사는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들은 주거와 관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말한 이야기는 청년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 고독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자살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들의 자살에는 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담긴 그 환경을 보면 취약한 주거 환경, 취약한 관계, 취약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문제에는 이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청년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 연설 대목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청년들의 문제에서 청년들의 죽음 안에서 말하려고 했던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3분이니까 한 3분, 4분? 좀 시간이 좀 짧으네요. 어쨌든. 자, 고우영 비서관, 고우영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네. 연설 되게 잘 들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시간이 5분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변종현 씨 음소거 키시고 점 하나,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일단 연설 내용은 되게 좋았었는데 시간 문제랑 그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말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천천히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힘이 빠졌다는 인상을 받아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석환 씨, 혹시 비디오를 네. 킬 수는 없나요? 비디오를 켜고 말씀하시면 네, 비디오 켜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연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비디오를 켜고 해야 되고 또 비디오를 켰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도 연설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배경화면 까는 건 뭐 좋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주시고 얼굴 너무 앞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뒤로. 네, 그래서 얼굴이
딱 그 화면의 중 가운데 정도에 딱 오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약간 이쪽에 쏠려 있죠, 얼굴이. 좀 더 가운데로 와주시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이렇게 화면에 턱이 딱 보는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올라와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화면 위치도 좀 신경 쓰면서 말씀을 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처음 들었을 때 연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연설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숨은 그림 찾기가 뭐지? 일단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계속 불편해. 얘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연설은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나는 무슨 얘기 할 거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림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한번 힐끗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좀 풀어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사회주택 사는 청년 이야기, 청년들의 고독사,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40%, 이 40%라는 건 사망한 사람 중에 자살한 비율이 40%라는 거겠죠. 그리고 연령 결국 대비 이거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고 그 방관은 최대의 수치라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말씀도 인용을 했고 이제 방관 이게 아마 이거겠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자.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연설인 거죠. 그 뭐 알겠는데 일단 처음에 정성환 씨 본인에 대한 소개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뭐 호주 갔다 온 얘기 그리고 사회주택 사는 사람들 만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성환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연설대에 왜 참가했어?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의 고독사,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연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인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충실하게 들어가야 이 사람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 갖자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청년대에 관심을 갖자면 뭐 그럼 청년 관련된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라는 건가? 아니면 청년 관련된 무슨 이렇게 고독사를 막기 위한 무슨 시민운동 같은데 뭐 후원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청중이 뭘 행동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자는 건 쉬운 거예요. 되게 이렇게 쉬운 문제제기긴 한데 그래서 관심 가져서 뭘 어쩌자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 행동 지침이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조금 좀 심심한 연설이 되는 거죠. 목소리가 심심한 거는 나중에 이제 원고가 완성되면은 뭐 톤을 키우고 노력을 하면 된다 치고 근데 메시지 자체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 자체에 조금 더 엣지를 집어넣어서 이 연설을 듣고 난 청중이 이거 하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고우영 씨 한번 해보시죠. 음소거 키시고. 예, 준비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우리 안에 청년 김대중을 끌어냅시다. 우리 청년 김대중이 여의도를, 한국 정치를, 우리의 미래를 바꿉시다. 저의 유년 시절 장래 희망은 정치가였습니다. 포마드로 머리를 빗어넘긴 TV 속 정치인의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멋있게만 보였던 정치가 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가세가 기울었고 저는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제도권 교육의 이탈자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정치가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그저 멋있게만 바라봤던 철부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 개혁을 통해 IMF 체제를 조기에 졸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외환위기 극복을 앞당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힘써서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이런 실사구시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위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전환의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청년의 위기.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청년 김대중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해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희망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관한 통찰과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 현실적 대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이 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대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열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는 과거에 천착해 있습니다. 분열에 기대고 있고 오히려 분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불공정을 느낍니다. 이런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정치의 문법을 답습하지 않고 젊고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에는 40대 대통령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캐나다에는 튀리도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이 있고 바로 여기에 청년 정치가 청년 김대중의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 정치가 희망이 되려면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정치가 내 거다라는 인식과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 때 민주주의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암중모색의 끝에는 희망의 빗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청년 김대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 김대중을 끌어냅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 김대중이 여의도를, 한국 정치를, 우리의 미래를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우리 시간은 23분이니까 4 정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김도선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계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례들일 거예요. 그 경제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가 뭐 어떤 경제에 대한 대번역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늘어나 버리니까 현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약간 좀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서 뭐 요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요즘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떠한 생각을 할지에 대한 이런 그 작가적 시점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치인들처럼 말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습 이런 거가 꼭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해야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다은 씨 음소거 키시고, 예,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귀에 다 잘 들어와서 잘 들었고요.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온점 끝에 조금 쉬실 때 입을 다물면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약간 입을 계속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틈에.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어 주시면 더 이렇게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잘 들었어요. 네, 잘 하시네요. 일단, 우리랑 김대중을 이끌어내자라고 처음부터 도입부의 주제를 제시했죠. 이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딱 이해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입부의 주제 제시하는 거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우영 씨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좀 더 위로 올리세요. 밑에 책 같은 걸 깔던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올려서 머리 위에 헤드룸을, 지금 내 위치 보이죠? 지금 내가 나오는 것처럼 머리가 약간은 중간보다 위에 있지만 그래도 머리 위에 헤드룸은 좀 확보되고, 그리고 또 밑에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되게 그 정도 구도로 해주시고, 하여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꾸 카메라 밑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메라 밑에 책 같은 걸 깔아서 받침을 깔아갖고 카메라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 눈높이와 카메라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원고를 못 외웠기 때문에 원고를 못 외운 상황에서 보고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아래를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실제로 예선할 때는 최대한 외워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직접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뭐 그렇게 구도를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라인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실사구시와 취사 선택을 통해서 뭐 정보화를 했고 그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주축돌이 됐다. 반도체는 좀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IT 대기업을 만들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임 산업에 주축돌이 됐다. 뭐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반도체는 좀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그렇죠. 전 세계가 반도체를 많이 쓰게 된 거는 정보화 때문이기도 하니까 연결은 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위기의 해답은 정치다. 3대 위기 얘기하면서 그 해답은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뒷부분에서 저는 고우영 씨의 개인 스토리가 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고우영 씨 스토리를 좀 아니까, 고우영 씨가 원래 정치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투자 분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펀드 투자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한 10년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회가 그렇게 위기를 겪고 뭐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국회 쪽으로 취업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스토리가 되게 좋잖아요. 이 대회 청년 김대중 정신이라는 취지하고도 맞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로 이렇게 옮겨와서 청년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들은 다른 청년들도 뭐 꼭 나처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청년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뭐 도전하는 삶을 살자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또 정치에 관심을 갖자라든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토리를 좀 더 충분히 녹여가지고 연설에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연설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천민호 씨 한번 해보시죠. 자,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해 주세요. 자, 네, 준비되면 알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제가 근데 다 적진 못해가지고 괜찮아요. 조금 된 부분까지만 것까지만 하세요. 된 하겠습니다. 것까지만. 자, 준비 네. 시작.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치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천민호 인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정치하려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정치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줄서기를 하려 한다, 이상하게 몰아가려고 한다, 나와는 다른 세상의 말들이다 라는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표준 국어사전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다란 말을 특정 사람들에게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천민호는 왜 정치하는 사람이다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는지 짐작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서?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정답은 회사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알리고 그 부당함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저에게 특정된 사람들이 정치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합리를 알리고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내부 고발을 했다고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추정되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만 보고 악성 댓글을 특정 세력으로 몰아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사전적 의미 자체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단어로 국민들의 인식과 청년들의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쓰다 말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블라블라.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현수님 음소거 잠깐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발음이 되게 분명하셔서 되게 잘 들었는데 뭐 원고만 완성이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송소령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톤이 좋아서 그런지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만 잘 완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자,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천민호 씨 스토리를 좀 아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일단 처음부터 우리 모두 정치합시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되게 좋아요. 처음부터 주제를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그 도입부에 너 정치하려고 그러니?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왕이면 대답할 사람을 콕 찍어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예선할 때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윤범기 심사위원이야. 그럼 윤범기 심사위원님 잠깐 음소거 좀 켜주십시오. 라고 먼저 부탁을 해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음소거 안 킵니다. 음소거 좀 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음소거 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범기 심사위원님 정치하려고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블라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청중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도입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 천민호 씨가 쿠팡맨이었거든요. 쿠팡맨으로 일을 하시다가 쿠팡맨 쿠팡 내부에서의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쿠팡 노동자들 얼마나 힘든지. 그런 내부의 모순을 느끼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찍었지.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뭐 조회수가 몇천 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남겨주고 그랬는데, 그걸 찍고 나니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판과 이렇게 탄압이 들어왔는데, 그 주된 논리가 바로 천민호는 정치인이다. 쟤는 나중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 정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내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라고 이제 자기를 비판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스토리를 다 써주세요. 어차피 뭐 이미 다 뭐 까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써주면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정치인으로 사는 것과 쿠팡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오히려 이런 문제에 참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바로 그게 청년 김대중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까지 연결시키면 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론 수용 부분과 재반박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회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이 어떤 그 본인 스토리를 충분히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변종현님 한번 해볼까요? 자, 변종현님 저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는 변종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MZ세대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젠더 갈등입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창설된 후 교육을 받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 역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과 여가 성별만 다르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에 동의합니다. 아직도 뿌리 내린 구조적인 성차별에 의해 우리의 친구, 가족,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린 봤습니다. 우린 아직 페미니즘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젠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16년부터 그들과 다른 의견은 토론이 아니라 여성 혐오자라는 규정과 함께 욕설이 쏟아지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 없이 여성 혐오자라고 매도되고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한 저항이 또 다른 혐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티페미니스트로 저를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완전히 동등한 능력이 아니라 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스포츠 리그를 나누는 것이 차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자들과 같은 혐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신문사의 논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광고까지 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정치인도 이러한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그 분들은 그냥 정치권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94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날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구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재필과 전봉주는 각자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봉건 체제의 타파를 통해 개혁을 추구한 본질은 같다.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은 그 둘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젠더 갈등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젠더 갈등의 양극단은 방법론은 다르지만 바라는 바는 같습니다. 우리가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신이란 화해와 용서, 평화, 그리고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인이 되신 이희호 여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승하고 존중한다는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봉합하려 하지 않고 일방의 목소리만을 들으면서 분열을 주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인의 요람인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쉬시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김용균과 이선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별, 재산, 학력, 직위를 떠나서 그 누구도 담론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타인에게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불합리를 향하게 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쏟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연설이 할당제와 시험에 매몰되어 드라마 미생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공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요 리키나 조조소 같은 그런 콘텐츠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말이 공론장에 올라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고우영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 되게 알차고 되게 꽉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나쁜 점은 글쎄요, 윤먼기 형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목소리 부분이 약간은 조금 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줌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줌 목소리 이제 녹화된 유튜브 영상 보시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박현숙 씨 음소거 좀 키시고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 혹시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지금 좀 불안정할 수 있는데 제가 여보세요? 얘기하고 계신가요? 박현숙 씨 계속 이 음향이 안 좋네요. 자, 정다은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정다은님 음소거 키시고요. 저도 네. 비슷한데 어제보다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져서 더 좋았고요. 근데 말투가 이렇게 평온하기 때문에 한 번만 팍 질러주신다거나 뭐 아니면 한숨을 한번 푹 쉬어주신다거나 너무 답답하네요. 해주시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하신다. 이게 역시 첨삭을 자주 들어오시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연설문 자체는 뭐 크게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젠더 갈등에 대한 얘기로 바로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에 나도 페미니즘에 공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얘기만 조금 꺼내면 무조건 여성 혐오자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때로는 안티페미니즘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재필과 전봉준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구한말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얘기. 그 마지막에 그것만 좀 추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드라마 미생에 공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안해요, 뭐 리키, 뭐 그런 거 공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컨텐츠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고 알겠는데 그 컨텐츠를 모르는 사람은 저건 또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이 컨텐츠와 이 컨텐츠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뭐 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걸 좀 설명을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풀어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34분에 시작해서 38분에 끝났으니까 한 4분 정도 쓰신 거거든요. 한 1분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뒷부분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는 거의 완성됐으니까 이제 외우세요. 이 멋진 원고를 보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예선할 때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그 연설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외우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김도선님 한번 해볼까요? 김도선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밥 숟가락, 자기만의 전용 숟가락이 있으신가요? 뭐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도 전용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30년 된 숟가락이 있는데 손잡이 뒤에는 국회의원 이기빈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앞에는 나라 국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지금 크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념 숟가락. 그것은 80년대나 90년대 정도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는 기념품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게 허용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그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90년도나 92년도에 이런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외에도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동네 아주머니께서 찾아와서 밥 한 끼 하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밥 한 끼 하고 놀고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민심, 주말마다 열리는 합동연설이 저에겐 크게 와닿았습니다. 흙먼지 나는 곳에서 연설하는 국회의원들의 후보들의 모습, 어깨띠하고 있는 그 모습. 이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97년도 IMF 선언 후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정권 교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들었던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는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죠. 금모으기를 통해서 IMF를 조기 졸업하는 데 큰 일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2002 월드컵 4강, 그리고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최다승, 여성 최초 LPG 대회 우승, 국민들의 성원 덕도 있었고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잡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우연히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미국산 소 반대 운동에 나가서 연설도 해보고 김밥도 얻어먹고 웃고 넘겼지만 그 당시는 웃고 넘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되게 치열했던 싸움을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한번 우리는 화려한 봄날을 꿈꾸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은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봐봐. 결국 여기도 그래. 반박하고 토론하고 싶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강을 엎지르고 누군가의 조롱을 받는, 그 조종을 받는 정권으로 간다? 지금의 정권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로바로 나왔지 과연 과거에는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더 필요했겠죠.
지금의 이 정권에서 기득권과 싸우는 곳,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곳의 파란 물결에서 한 번 더 저는 기적을 꿈꾸고 싶습니다. 누군가 지지율이 좋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다시 잡는다면 공산주의가 된다, 나라가 망한다 등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IT 강국, 영화, 음악에서 다양한 두각, 최근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6.25 전쟁 불과 72년이라는 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100년도 안 된 기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분단 국가라는 불리한 조건에 그 위에 북한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나라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기적을. 저는 꿈꿉니다. 내년 봄 다시 한번 파란 하늘에 파란 물결을 꿈꿉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투표로 보여주십시다. 네, 46분. 그럼 42분에 시작해서 46분에 끝났으니까 4분 정도 하셨네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송소룡 씨. 송소룡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연설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는 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천민호 씨. 천민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천민호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음향만 좀 잘 조절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내용이 좀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단어나 뭐 그런 그 문장 같은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들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좋네요.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희망차고, 결국 정권 재창출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특히 청년 김대중 주최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그런 좋은 연설인 것 같습니다. 주제도 잘 잡아주셨고. 근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화면 너무 어두운 거. 지금 보세요. 완전히 지금 화면이 그 무슨 이렇게 지하 골방에 있는 것처럼 어둡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옆에 조명이 지금 옆에 있죠. 옆에 이렇게 창문이 옆에 있잖아요. 그 창문에서 나오는 빛이 옆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또 발을 쳐놔갖고 빛이 안 들어와.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연설을 하니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릴 수밖에, 화면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네네. 친구 집이라서 친구 집에서 잠깐 친구 집.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예선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화면을 저 지금 저처럼 빛이 내 앞에서 나오게, 카메라 뒤쪽에 전등을 켜서 그게 내 얼굴을 받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쪽에 쏠려 갖고 연설하는 게 아니라 딱 화면 가운데로 와서 화면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룸 머리 위와 아래가 약간 어느 정도 공간이 비게끔, 그리고 시선은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쳐다보게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아마 목소리가 작은 것도 아마 친구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얘기하기 좀 미안해서 뭐 그런 거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고, 다음번 연습하실 때는 이제 조금 더 목소리 우렁차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까지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참 좋은 연설인데, 도입부가 약간 좀 답답해요. 숟가락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국회의원 이기숙? 국회의원 이름이 뭐라고요? 이기빈이요. 이기빈. 이기붕. 빈. 이기붕? 50년 빈. 이기빈? 네. 원빈 할때 이기빈이라는 사람 처음 듣는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좀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그 지역구에서는 좀 유명했던 분이었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 거는 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갑자기 소리가 막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 주제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저는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 사람 무슨 얘기하려는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게끔 그렇게 도입부에 그걸 한마디 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중들이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라고 알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내가 사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는구나. 이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정권 교체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뭐 다 알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바로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의 주제인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블라블라 우리나라는 계속 조금씩 발전해온 역사였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누군가 인기가 많다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란 물결, 뭐 국민의 선택을 믿는다. 우리 내년에 뭐 투표 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하시면 뭐 연설문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연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다은님 한번 해볼까요? 정다은님 우서고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 정다은입니다. 저는 장비의 장835가, 박정희의 탱크가, 그리고 삼성의 어마어마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유일한 무기인 말로 여러분께 다시 우리 행동하자 호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언입니다. 경주 시민인 우리들도 매 순간 이 명언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오지랖과 또 약간의 용감함이 있었지만 그 약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2016년 경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어리둥절 지나가고 두 번째 지진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먹통이었습니다. 서둘러 두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첫째 아이는 유치원 마당에 나와 있고 둘째 아이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유치원 근처에 있었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부모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고 유치원과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직장 또는 집에 내가 머무르고 있을 때, 차가 없을 때, 휴대폰이 먹통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계속 유치원에 남아 있는지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는지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모두 멘탈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5년이 지난 지금 경주는 그대로입니다. 지진이나 핵사고가 났을 때, 통신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가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킬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게 씩씩 화를 내면서 경주시청으로 쫓아가다가 저는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보다 안전한 세상이 우선이다. 큰 소리를 치며 당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의 경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은 겨우 10% 미만입니다. 그런 제가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탈핵 정책이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진은 사람들 속에서 꽤나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같은 구름을 봐도 그때는 지진운이라며 무서워했던 것을 지금은 저부터 예쁘다고 사진에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랬던 가치도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 외쳤던 그때를 잊고 다시 성장과 개발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지진이 올까봐 한참을 집 근처에서 내 집만 멀뚱히 보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며 노후 원전이 있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5년 전
그 혼란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한수원의 지원금이 도로 확장이나 다리를 놓는 것에 쓰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때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안전, 매뉴얼입니다. 아직 핵발전소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저희 집에는 방지용품이 없습니다. 요오드제도 없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지진이 나지 않은 것처럼 위험한 핵발전소가 한 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먼저 경주시청에 요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제 교육을 실시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는 안전교육장을 경주에도 마련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 지역의 학생, 어른, 노인 모두가 그곳에서 반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한수원의 지원금은 그렇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가 다수기를 보유한 이런 지역은 그 인접 주민들의 불안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법을 만들어라 요구합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후회가 없도록 다시 치열하게 저항하고 요구해야겠습니다. 경주 다시 강하게 다시 뭉쳐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고우영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실존적 고민이 잘 녹아져 있는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좀 단점을 좀 지적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석환 씨 음소거 키시고요.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그 빠르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단지 그 중간에 그 당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맥락상에 빠져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저는 되게 좋았고, 왜냐면 이게 김대중 연설대전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를 그렇게 설명한 거는 나쁘지 않고, 특히 문재인 후보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이제 스토리는 연결은 되죠. 그때는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그 내용도 완성도가 높아졌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지침도 들어갔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명언을 좀 앞뒤로 언급을 하면서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나온 취지하고도 맞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게 탈원전 정책이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고 저탄소 이제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대안은 결국 원전이다라면서 결국 원전의 어떤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만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던 원전 산업을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렸다는 게 사실은 탈원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엄연하게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비판에 대해서도 응답을 좀 해줘야지.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나는 불안하니까 무조건 우리 동네는 탈원전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약간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이 보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탈원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니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니네 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니네는 이거 못 보고 있어. 라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어떤 반론 수용과 재반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시간이 51분에서 56분에 끝났으니까 5분을 꽉 채운 것 같아요. 꽉 채웠거나 조금 넘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기존의 다른 내용 뭔가 하나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설문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저는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도나 시선 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거의 완성도에 근접한 이제 원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수정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변종현 씨 아까 했나? 변종현 씨 아까 했죠? 그리고 거의 다 했는데 전현수 씨가 아까 잠깐 나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전현수 씨 들어오셨나요? 전현수 씨 안 들어오셨으면은 박현숙 씨가 해야 되는데 박현숙 씨 지금 하실 수 있나요? 박현숙 씨 음소거 키시고 박현숙 씨 음소거 키시고 참여 가능하신가요? 박현숙 씨가 아직 음소거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현수 씨 가능하신가요? 전현수 씨? 자, 지금 박현숙, 전현수 두 분 남은 거 맞죠? 다른 분들은 다 하셨죠? 자, 근데 두 분이 지금 둘 다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첨삭은 여기까지 하고 이 두 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첨삭을 할게요. 자, 그럼 잠깐 화면 좀 켜주시고요.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화면 봐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보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된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춤삭은 수요일 저녁인가 그렇죠? 그럼 그때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주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